월수선 생활 어떠십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예, 예. 좀 외롭지만 외로움도 제가 감당할 일이지요. 네.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새천년민당으로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언론계 오래 계시다가 지금 그 당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지금 뼈에 이제 스며 있는 그런 그 김대중 정신이랄까 어떤 것이 특히 생각이 나십니까? 예, 당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 회유, 그 모든 것에 늘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대처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사상이 일치하는 매우 드문 정치 지도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도자를 가졌던 것은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드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 계승을 해야 돼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외환 위기라는 곤란한 여건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고 그것을 대단히 빨리 극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이라는 심정으로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평화국가로, 복지국가로, 문화국가로 그리고 IT 강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다 놓았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후대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처내고 어떤 것은 역행하고 어떤 것은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정당을 가리지 말고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여 년 전에 하시고자 했던 것이 옳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다시 새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양성평등이라든가 국민의 인권 그것을 고양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이 됐는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복지국가도 그때 기초생활보장제를 처음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첫걸음을 떼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겠다.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평화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의 오래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사상에 바탕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에 북한도 신뢰하고 남북관계가 모처럼 분단 이후 처음으로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갔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마저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네. 그다음에 문화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류다, BTS다, 기생충이다, 미나리다 하는 것이 토대는 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가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IT 강국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말하지만 그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유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가실 때 언제 가시죠? 네, 벌써 2달이 지났으니까요. 네, 내년 6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국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걸 갈 텐데 혹시 뭐 이제 뭐 의정은 5선씩이나 하셨으니까 그건 아니실 테고
그래도 무슨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당 대표를 네. 선출하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네. 과정인데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고 어떻게 네. 이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나마 민주당을 믿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정권을 맡겨주었을 때 그때 민주당의 무엇을 보고 정권을 맡겼겠는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그 시점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 반성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석에 가까운 것을 국민들이 주셨는데도 민주당이 별로 일을 많이 안 해서 오히려 이제 선거에 패배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그 비판론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또 이렇게 협치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강력히 견제 또 방향을 이제 주도적으로 아직은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협력할 만한 것은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영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치와 견제가 따로가 아니다. 네,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0석으로 뭘 했느냐. 제가 대표로 있는 6개월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과제로 생각했던 건 거의 다 처리를 했지요. 네, 그래서 자꾸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뭘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공정한 네.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역사적인 과제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 시급하다. 네. 이렇게 보죠. 우리 워싱턴 한인들 또 미주 한인들에게 예. 인사 말씀 해주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2차례 바로 이곳으로 망명을 오셨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했던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움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훗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또 다른 도약의 토대 위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우리 한인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었다 생각해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늘 어렵게 고생하시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시고 희생하시는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저는 여기 1년 예정으로 왔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자세를 낮추고 제가 할 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굴 내밀거나 그런 것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뵙게 되면 말씀 걸어주시고 인사 제가 드리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